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한 우리 축구대표팀에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일본 홋카이도 교류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을 이끈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현지 메시지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국 군부대에 1,500여 점의 문화재가 산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군 관계자 100여 명의 문화재 교육이 팔공총림 동화사 등에서 펼쳐졌습니다. 한마음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가 펼친 선사상의 위상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40년 수건인 서울 봉은사 미륵대불 원불 봉안을 위한 2차 점안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진각종단 최대 문화행사인 회당 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막이 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태극전사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붉은 악마들의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모두가 하나 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 사이로 대형 태극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한 20세 이하 월드컵 결승전 단체 응원 현장. 우리나라 남자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관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간 대표팀을 응원하는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월드컵 경기장을 찾아 젊은 태극전사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결승 경기 열린다 해서 친구들이랑 보러 왔어요. 기대 엄청 많이 돼요. 화이팅! 화이팅! 저희 남편이랑 주말이고 해서 좀 추억 좀 만들어 보고자 왔어요. 매스컴 보니까 30년 만인가 지금 저희 월드컵 청소년 월드컵 결승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또 꼭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시작 전 승리를 위하여 등 유명한 축구 응원가를 부른 밴드 트랜스픽션의 공연이 이어지자 응원 열기는 한껏 더 달아올랐습니다. 특히 경기 시작 4분 만에 이강인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자 시민들은 큰 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폴란드에 있는 태극전사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후회 없이만 경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이와 함께 서울 강남역과 대전,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붉은 악마들의 응원 열기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첫 골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내리 3골을 내줘 역전패를 당했지만 20세 이하 월드컵 첫 준우승이라는 새 역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대표팀이 써내려간 영광의 기록 뒤에는 12번째 선수로 불리는 5천만 붉은 악마가 함께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불교 각 종단 대표자들이 참여한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가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교류대회를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범종단을 이끌며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긴 국제행사란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현지를 동행 취재한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일본 삿포로 중앙사에서 39번째 맞이한 한일 불교도 대회. 한일 불교기 간 우호 협력 방안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일 불교 문화 교류 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처음 한국 대표단장을 맡은 만큼 원행 스님의 행보와 메시지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본 대회인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원행 스님이 대회사를 통해 던진 첫 마디는 일불제자였습니다. 양국의 불교는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겠다는 부처님의 서운을 근본으로 삼아 정진해 왔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수행하고 중생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부단히 실천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처한 환경 위기 속에서 숲의 종교로 통하는 불교가 적극 나서야 할 때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이번 한일 불교도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는 양국 불교의 진전된 대화를 기대했습니다. 미래 사회 양국의 불교는 생태적 전통을 어떻게 조망하고 향후에 갈 것인지
소중한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만큼 원행 스님은 과거 아픈 역사를 한일 불교계가 함께 치유해 나갈 것도 제안했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더욱 포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지혜롭게 치유하고 희망의 미래를 함께 일궈 나가기 위한 양국 불교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대합니다. 부처님이 선언한 절대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한일 양국 불교도들이 실현해 나가자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으로서 첫 일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회양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 이어질 다양한 국제 불교 무대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놓으며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최근 국방부 조사에서 미군 기지를 비롯한 전국 군부대에 1,500여 점의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리 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한 군부대 문화재 관리 교육이 사흘간 팔공총림 동화사 등에서 펼쳐져 주목받았습니다. 대구 BBS 박명환 기자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를 찾은 군 관계자들이 경내 곳곳을 돌아봅니다. 봉황이 기운이 서렸다는 봉서루를 시작으로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된 대웅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스님들의 씨름하는 모습이 벽화로 새겨진 영산전, 통일대불과 그 앞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탑까지 불교 문화재에 깃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살펴보며 그 우수성을 보고 듣습니다. 그 사찰은 불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종교 행사를 거행하는 공간이고 또 신도들이 예불을 드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 사찰에 존재하는 불교 문화재들은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다른 박물관의 문화재들과는 달리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가지는 동시에 신앙적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동화사를 비롯한 대구 일원에서 군문화재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군부대 문화재 보호관리 인식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부대는 보안상 출입이 어렵고 문화재 전문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문화재 보호와 훼손 방지를 위한 각 부대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에는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 공군과 주한미군의 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어쨌든 문화유산 헌장에도 있다시피 우리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또 잘 가꾸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 사랑의 근본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협력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은 이론과 현장 교육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론 교육에서는 문화재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기초 지식을 정립하고 문화재 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문화재청과 국방부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 군부대 문화재 조사는 어느 정도 그 전모가 파악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군부대에 있는 문화재가 잘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화사를 비롯해 대구의 근대 문화재, 성과 고분 등을 돌며 이루어진 현장 교육은 우리 문화재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방부가 지금까지 확인한 군부대 문화재는 1,500여 점, 일부에서는 인위적인 훼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방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 계룡대를 비롯한 전국 28개 부대에서 군부대 자체 문화재 모니터링 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부대 내 문화재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울산의 불교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며 보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울산 북구에 위치한 전통사찰 신흥사를 찾아 주지 서군 스님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서군 스님은 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9호인 신흥사 석조 아미타열의 삼존좌상과 복장물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재숙 청장은 울산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 문화재청에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청장의 신흥사 방문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권 북구청장, 이주원 북구의회 의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한마음 선언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가 펼친 선사상의 위상을 살피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행선사를 조명하고 선양하는 연구가 깊이를 더하면서 우리 불교학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현구 기자가 전합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란 생활선수행으로 중생교화와 전법을 펼친 묘공당 대행선사 사상의 위상을 학술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종사에 있어서 대행선의 선적 위치란 주제로 한마음 선언 본원에서 열린 대행선 연구원의 제3회 학술대회.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반도까지 이어진 2600년 유구한 선종사에서 원적 7주기를 맞은 대행선사의 사상적 위치를 가늠해보는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붓다와 대행선사의 정학수행 비교 연구를 발표한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는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초기 불교의 사막수행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조준호 초빙연구원은 대행선은 정학이 아니라 깨달음을 의미하는 일상삼매이자 자기신봉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선종의 특성과는 다르게 초기 불교의 사막수행을 구체화하고 있었으며 실천 방법에 있어서도 계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것, 모든 걸 하나, 그리고 그런 어떤 한 구멍 통하는 자리, 그리고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걸 굉장히 강조적으로 말씀하시죠. 이건 그 조사선이나 가나산 전통의 맥락에 있는 건데요. 동국대 불교학술원 이석환 연구교수는 일본 임재종의 중흥조 하쿠인과 대행선사의 대중포교를 비교하면서 대행선사가 제시한 오공사상의 생활 속 활용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이 세상을 부처님의 법으로 밝게 비출 수 있느냐, 그 실천 방법론으로는 그 철학적 근거가 오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에는 총 12명의 학자가 나서 발표와 논평, 토론을 하며 대행선의 독자성과 현대사회에 전한 가치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또 500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한마음선언 본원주지 해솔스님과 중앙성가대 총장 원종스님 등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더욱 체계화해 후학들의 길잡이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스님의 발걸음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바탕을 다지는 일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보가 참으로 귀하게 여겨지는 때입니다. 한국 불교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새롭게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그런 수행자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고. 대행선 연구원은 지난 2017년 대행선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매년 한 차례 학술대회와 매년 4차례 계절 발표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학문적으로나 수행으로나 굉장히 이제 넓고 깊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두 해에 끝날 수는 없고,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꾸준하게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앞으로도 이 학술회의를 계속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행선 학술대회가 횟수를 거듭하면서 대행선사의 생전 가르침과 발자취는 다양한 연구 논문으로 체계화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현구입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식목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과 시민단체 연합체인 생명존중 시민회의는 경북 성주 자비선 명상원에서 자비 생명의 숲길 조성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지훈 스님과 박인주 생명존중 시민회의 상임대표를 비롯한 신도와 회원 등 1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불교경전 화엄경의 요체를 형상화한 법궤도를 따라 벚나무 40여 그루를 심고 각자 이름표를 달아 생명존중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자비선 명상원은 이곳에 추가로 200여 그루의 벚나무를 심어 자비 생명의 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아마 지구상에는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을 거예요.
식목 행사 후에는 생명은 어머니를 주제로 지훈 스님의 강연회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가 미륵대불 원불봉안을 위한 제2차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40년 수건인 미륵대불 원불봉안으로 봉은사는 서울 강남권의 수행포교 거점 도량이 갖는 위상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 빌딩 숲을 내려다보는 웅장한 부처님, 높이 23m, 봉은사에 모셔진 국내 최대 크기의 미륵대불입니다. 1996년 영암 스님이 민족 통일을 발언하며 봉안했지만 불상 뒤편 벽면 불사는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봉은사가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증축과 개축 불가란 규제의 벽이 40년간 불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 등으로 중창이 가능해지면서 미륵대불 뒤편의 원불 3,999위와 보살입상 23일을 봉안하는 불사가 본격적인 탄력을 받았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주말 수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미륵대불 원불 봉안 불사 2차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미륵불의 원력이 가득한 용화 세계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탠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용화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극락세계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서야 비로소 미륵특부처님을 모신 지 지금 20년이 넘지만은 이제야 비로소 완벽하게 봉은사의 용화세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불사에 동참한 신도들도 벅찬 환희심을 느끼며 저마다의 바람을 담아 거듭 기도를 올렸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길 바람으로 해서 이렇게 불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완성된 거 보니까 오늘 스님들이 점안식에 잘 해주셔가지고 아주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봉은사가 추진하는 또 다른 대형 불사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00명을 수용하는 입식법당, 대법륜전을 건립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차장 부지에 지하 6층 규모로 마련될 대법륜전은 수십만 외국인 관광객들과 신도들에게 수행과 힐링의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또 우리 대법륜전이 또 내년부터 또 시작됩니다. 우리 전 신도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금 또 대법륜전의 그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한 해 1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봉은사는 도심의 수행 포교 도량이면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대작 불사의 회향은 봉은사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봉은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전국의 어린이 불교학교 지도자들이 모여 천진물들의 눈높이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포교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은 지난 주말 경주 황룡원에서 제66차 전국 지도자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연수회는 육바라밀 중 지계를 주제로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의 강의 늘 깨어있는 삶을 비롯해 진짜 보물을 찾아라, 스토리가 있는 야단법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연수회를 통해서 여러 우리 선생님들이 불교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아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1박 2일 동안 됐으면 합니다. 연수회 입제식에는 동년 고문 지현 스님과 부총재 운성 스님, 덕진 스님, 조계종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 등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제35회 전국 연꽃문화제 대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을 전달했습니다. 진각종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회당문화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열립니다. 진각종은 다음 달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성지인 울릉도에서 2019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 회당문화축제는 진호국가불사와 독도 아리랑을 메인 주제로 특별 문화체험 행사와 독도 아리랑 콘서트, 울릉도 고지도와 독도 사진 전시회 등으로 진행됩니다.
독도 아리랑 콘서트에는 선원시민당 선원지역 아동센터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독도 팝스 오케스트라, 꿈나무 어린이집 등이 참여하고 봉은 국악합주단, 소리꾼 장사익 씨가 공연할 예정입니다. 회당 문화축제는 진각종 종조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됐고 매년 울릉도에서 행사를 개최하다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서울과 경주에서 행사를 열었습니다. BBS 부산불교방송과 파라미타 청소년협회가 함께 마련한 부산 문예창작마당이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동물원에서 펼쳐진 부산 문예창작마당은 4회째를 맞아 즐거운 가족나들이 행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찬민 기자가 전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삼정 더파크 동물원입니다. 대표적인 가족나들이 행사로 자리 잡은 만큼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얼굴에는 함께하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가족마다 3355 모여 앉아 글짓기와 그리기, 사진 등 실력을 뽐낼 시간을 기다립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잘 놀다가 그림도 그리고 글짓기도 하고 놀다가 부산 문예 창작마당은 가족과 사랑을 나누며 지역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마음 순화와 창의력 개발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옛말에 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산불교방송은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 인재불사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적인 의미가 큰 만큼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사는 지혜를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들 마음껏 발휘해서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주제는 만남이었습니다. 글과 그림, 사진 속에 만남이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만나 아름답게 표현될지 기대도 됩니다. 우수 작품들은 부산시장상과 부산시 교육감상 등이 수여되는데 결과는 오는 28일 부산 불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하나, 둘, 셋. 부산에서 BBS 뉴스 박찬민입니다. 전남 순천 계족산 정회사가 일주문 단청불사를 완료하고 현판 상량식을 봉행했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일주문은 금모로 단청 양식을 적용했고 현판 글씨는 서예가 학정 이동흥 선생이 신동국진체로 썼습니다. 주지 지우 스님은 일주문 단청불사가 원만 회양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성을 모아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천 정회사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로 통일신라시대 말 보조국사 채징선사가 창건한 이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소실됐으나 광해군 9년에 보물 제804호인 대웅전이 중창됐습니다. 안심정사 창원도량 심원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형편이 어려운 보훈 가족에게 전해달라며 창원 진해구에 백미 10kg들이 백포를 기탁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법안 스님은 보훈 가족의 크나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어 그 감사함을 항상 간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원사는 진해구 경화동에 위치한 태고종 사찰로 지난 4월 법안 스님이 신임 주지로 새롭게 취임하면서 매달 진해구에 백미를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이 내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 천년길 갤러리에서 개성의 세계유산 사진전을 갖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찍힌 개성시내 풍경, 송도 삼절로 불리는 박연폭포와 서경덕의 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경천사지 10층 석탑 등 60여 점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시가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방문 20주년 행사, 여왕 차남 앤드루 왕자 방문 등을 계기로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관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안동시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 365일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하회마을 외국어 통역 해설사 확대 배치,
청년 선비 해설사 활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뉴스 민원 빅데이터 연계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뉴스 빅데이터와 민원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국방부가 최근 우리 군부대와 주한 미군 기지에서 문화재 현황 조사를 벌인 결과 1,507건의 문화재가 확인됐습니다. 군부대는 보안상 출입이 어렵고 문화재 전문 인력이 없어서 문화재 보호와 훼손 방지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팔공총림 동화사를 비롯한 대구 지역에서 사흘간 우리 군과 주한미군 담당자 100여 명이 참여한 문화재 교육이 실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달 초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최동북단에 위치한 감시초소 GP를 문화재로 등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접근조차 힘들었던 미군 기지에 이어 비무장지대, 나아가 북한 땅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교류 사업이 하루빨리 가시화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